오늘 모신 분은 사랑이 참 많은 시인입니다. 30년 넘게 시를 써오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고 변함없이 해방촌 고양이들의 곁을 지키고 계신 분이에요. 황인숙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황인숙 시인님은 알고 계신 분이 너무 많지만 자기 소개를 할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를테면 고양이 동호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는 뭐라고 소개를 하시나요? 그럴 때는 그 동호회에서 쓰는 닉네임을 말하죠. 닉네임 뭐예요? 라나. 첫째 고양이 이름 라나요? 예. 라나의 장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흰 바탕에 검정 얼룩 고양인데 네. 얼굴에 이렇게 동양에서 난초를 친 것 같이 돼 있어서 란아 이렇게 지은 거죠. 등단작이 사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인데요. 예. 근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 예. 어떤 관념적인 고양이를 이미지 이런 생각하고 그런 시를 썼던 거였는데 실제 고양이가 시인님의 삶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 같은 거? 그런 거는 기억이 나세요? 14년, 15년 전 그 집에서 역시 한 12년쯤 살았는데 거기서 고양이들을 만났죠. 그래갖고 제가 에세이도 썼지만 한 7, 8개월 된 고양이 한 마리가 제가 사는 옥탑방으로 올라왔다가 제가 먹을 걸 주면 먹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좋았는지 아예 거기 털을 잡았어요. 봄쯤에 새끼를 한번 낳고 가을쯤에 라나 형제들을 낳는데 그 다음에 2월인가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바뀐 집주인이 이사 오자마자 아무튼 고양이 토벌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네. 사실 결정적으로 이 고양이를 찾아야겠다 생각한 게 제가 굉장히 예뻐했던 라나 오빠 있어요. 올블랙 고양이인데 걔가 어느 날은 혼자 남아갖고 옥상에서 너무너무 비통하게 울고 그러더니 얘도 안 보여서 걔를 찾으러 수소문하다가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 옆에 친구 차 타고 찾아갔는데 컴컴한 공간에 한 3, 4층 높이로 사방에 철장우리가 있고 거기마다 고양이가 꽉 차 있는데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의 눈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저 고양이 같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는 게 라나였어요. 나는 밤나들이를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는 시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예. 안개는 얼마나 쉽게 아무는가, 열리면서 닫히는가 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 책도 그렇고 시인님의 시를 읽을 때는 항상 남산 근처를 새벽에 안개를 가르면서 걸어 다니시는 모습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특히나 봄밤이면 조금 더 들떠가지고 막 쏘다니실 것 같은 느낌. 이 책에 나오는 시인님의 느낌은 사뭇 달랐어요. 왜냐면은 양손에 이제 짐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양이들을 챙기면서 커다란 가방 안에 그릇, 물통, 사료, 간식, 똥봉투, 물티슈 이런 걸 다 챙기셔가지고 고양이들 밥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14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14년이요? 예, 근데 지금은 몸으로만 감당이 안 돼서 카트를 끌고 다니죠. 이 책이 이제 제목이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표지에 보면은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려져 있고 고양이들이 이 계단에 이렇게 있는데 읽으면서 와, 시인님 너무 힘드시겠는데? 이 생각이 구절구절 페이지마다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시인님의 친구였으면은 진짜 잔소리깨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렇죠. 눈으로 꾸짖지요. 고양이 밥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 말이 많으니까 또 밤에 나가시게 되는데 밤나들이를 좋아하시던 예전의 어떤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거의 고행에 가깝게 새벽에 자정 넘어가지고도 알람을 맞춰놓고 나가시고 그렇게 살뜰히 고양이들을 챙기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은 한번 나가시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진짜 여느 직장인의 비슷한 긴 날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많은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아이들을 내가 먹이지 않을 수는 없는데 더 이상 안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저 동네도 누군가 고양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살 텐데 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안만 자기 동네는 자기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하죠. 다른 생각한다고 무슨 수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핀 시리즈에서 나온 아무 날이나 저녁 때 안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띄엄띄엄 살지 말라고 고양이를 맡기셨나 봐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전과 다르게 본인이 생각하셔도 성실하게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시쓰기랄지 가까운 사람을 챙기기라든지 굉장히 불실하죠. 근데 시간 자체는 정말 24시간이 모자라게 사는구나라고는 생각해요. 전부 인생 총량의 법칙대로 옛날에 하도 듬성듬성 살아서 이렇게 그 목까지 다 꽉꽉 채워서 살게 되고 지갑도 갖고 다니기 싫어했거든요. 네. 그 값으로 맨날 엄청난 짐을 이고지고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를 처음으로 쓰고 등단을 하고 그럴 즈음에 보통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으세요? 해질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어떤 날은 그 무렵에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노을이 지다 못해 막 검붉어진 하늘 아래서 깨니 그런 시간 되고 그러면 진짜 황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24시간을 주무시고 다음날. 예. 아, 잠을 자는 데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쓰신 것도 보았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잠은 잘 주무세요? 흡족하게 잘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을 또 맞춰서 또 고양이 밥을 주러 예. 예전에 듬성듬성 살았던 것을 메우기 위해서 촘촘하게 예. 사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진짜 제가 정해진 일, 뭐 의무 이런 거랑은 담쌓고 사는 인간인데 네. 그런 게 생겼네요. 남일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14년째 하고 계시면서. 처음으로 시를 썼다거나 아니면은 시에 관심이 생긴 거는 한 언제쯤부터였어요? 처음 시라고 쓴 거는 고등학교 때인데 뭐 그때는 시 같지도 않은 시였고 시 같은 시를 쓴 건 한 20살 때부터였죠. 그때는 어디 학교를 들어가시기 전이었고 그냥 끄적거리신 예. 거였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 썼어요. 아니 나는 네. 고양이로 태어날이라 그런 게 그때 쓴 시였거든요. 잠도 길게 주무시고 시간을 아주 풍족하게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 쓰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아니면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가 되어간 거였어요? 시라고 쓴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성실함이 요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쓰고 냅뒀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칭찬을 들으면서 더 살아난 것 같아요. 시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등단이 되고 첫 책이 나오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아 내가 시인이고 내가 시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어떤 시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 그게 등단한 첫 해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핑계를 대자면 그때는 말하자면 실천시 운동권 시가 힘이 쓸 때였는데 저 같은 시를 쓰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죠. 그 실천시 이런 존재를 몰랐을 때는 네. 괜찮았는데 그 존재를 알고 기운이 굉장히 세게 미치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네. 제 시에 대한 자의식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그때는 또 아니 그게 80년대였고 핑계예요. 다 핑계. 이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파스칼 키냐르의 부테스 앞에 예. 작가 소개를 봤더니 끔찍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시인님이 아주 질투와 회한에 사로잡혔다 예. 라고 쓰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자면 예. 어떤 세상 모르고 시를 썼던 그때 것이 떠올라서였을까요? 아마 그때 추구한 세계는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세계를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추구하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생겨난 거예요. 시인님 안에서. 저로서는 생겨났다고 여겼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네. 그 무수한 책들의 영향이었겠죠? 일기 쓰기도 좋아하셨나요? 예.
제가 그 20살 때 썼다는 시요. 네. 저한테도 썩 흡족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야, 나 시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천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라 일기를 꾸준히 써서 그게 솜씨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초기 시집들을 읽어보면은 나이 듦에 대한 공포 같은 거 눈에 막 보이고 살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또 이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는 왜 항상 늙은 기분으로 살았을까? 변변하게 젊지도 않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젊은 날엔 젊은 줄을 모르고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그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비가 되고 싶어. 방랑자처럼 살면서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면 죽어가면서 라는 T.H. 베일리의 문장을 인용을 하시면서 아,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게 어쩌면 네.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난 어른이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장애하는데 저는 주민등록증 처음 가졌을 때 와, 이제 내가 어떤 일도 법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마음이. 네. 변변하게 젊지 않으셨군요. 젊은 적이 없었군요. 예. 한편으로는 또 뻔뻔스러울 정도로 떳떳하기를 젊음이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시인님을 생각해 보시면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세상에 지지 않는 떳떳함 같은 것을 내가 쥐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아유,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죠. 근데 뻔뻔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이 배인 세상 사는 요령인지 몰라도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한테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버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집에 모여서 이렇게 노는데 한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이 너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걸 어떻게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생각하면 저는 이루어질 것만 원해서 제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사시는 거군요. 예, 근데 네. 3주 연달아 못 사서 이번 주에는 꼭 사야겠어요. 진짜 이 에세이집을 읽고 나면은 시인님의 시집을 읽었을 때 왜 여기서 로또가 등장하는가 여기서 이 비탈은 어떤 모습일까 등등등 여러 가지로 시의 빈 곳들을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에세이와 시가 함께 가면서 에세이를 읽었을 때 드는 느낌과 그것을 나중에 시로 읽었을 때 아 이게 요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 이게 하나씩 채워지는 느낌이라서 함께 읽는 게 즐거웠습니다. 비교적 한 여러 해 전까지도 놀았다 하면 그렇게 밤을 새셨었나 봐요. 보통 뭐 하고 노셨어요? 제가 피곤을 무릅쓰고 밤을 샌다는 건 포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주로. 보니까 포커 고스톱 이쪽을 또 고스톱은 안 좋아해요. 해변에 가셨을 때 쳤다는 그때는 부분을 했죠. 그때는 인상적으로. 포커를 할 줄 몰랐을 때여서. 고스톱보다는 포커다. 예. 네.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당최 죽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안 죽죠, 저는. 근데 죽을 수 있는데 안 죽는 거랑 못 죽는 거랑은 다르니까. 잘 따시는 편이세요? 실력에 비해서는 못 따는 편이요.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따르면 네. 항상 딸 자신이 있는데 이성보다 미신이 더 강해갖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꼭 올 것 같아갖고. 자, 여기서 뜬금없이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한 번도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다. Yes or 첫 만남에서 저도 고양이랑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호감이 조금 상승한다. Yes. 서로 모르는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것을 좋아한다. Yes.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인들과의 만남이 이전보다 더 즐겁다. 그럴 때도 있고. 요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는? 잠 좀 푹 자야지. 잠 좀 푹 자야지라고 하지만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고양이들 밥을 계속 챙겨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 밥을 챙기느라고 시간이 쓰이기도 하지만 체계 있게 단정하게 살면 어떻게든 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밤에 돌아와서 잘 시간에
졸면서 먹으면서 책 읽으면서 이 시간 이걸 안 하면 잘 시간도 좀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행복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살을 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있고. 저 네. 5달 전보다 네. 지금 한 8, 9kg 빠진 상태예요. 아 진짜요? 한두 달 또 다시 야식 생활이 옛날로 돌아가니까 아직은 2, 3kg밖에 더 안 쪘는데 네. 그래서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네. 근데 다시 밤에 먹으면서 책을 보시는 그때의 습관을 끊었을 때는 잠을 푹 주무셨어요? 푹은 못 잤지만 그래도 일단 양치질하고 씻고 자야지 이런 생각으로 무슨 책을 읽으면서 뭘 먹고 이러다가 생각이고 뭐고 할 기력도 없이 쓰러져서 잠이 드는 그런 삶을 끝내니까 아무래도 반듯하게 침구에서 자고 굉장히 좋았죠. 근데 다시 돌아가 버리셨다. 예, 그래서 요새 다 잡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인들과의 만남이 이전보다 더 즐겁다에 하시더니 살짝 한숨을 쉬셨습니다. 특별히 즐거운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후배 시인들을 만나서 즐겁다면 그가 젊어서 즐거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날 그런 자리들이 계속 있나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에 20살쯤 많은 선배 시인이 내 나이쯤 되면 알던 사람도 정리해야지 새로 사람을 사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그럼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분 나이보다 지금 제가 10살도 더 많은데도 아직도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편리한 게 시간도 없는데 점조직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만날 수도 있고. 나는 한 번도 휴대폰을 가져본 적이 없다에 놀랍게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 책을 읽으면서 이때까지도 휴대폰이 없으셨구나 싶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거군요. 근데 저 아는 사람 중에서 휴대폰 없는 사람 좀 있어요. 집으로 전화를 해서 서로 연락을 하시나요? 예, 아니면 이메일로, 인편으로. 다시 질문지로 돌아가서 시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양이 시만 너무 쓰게 되고 일상이 되게 틀에 박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떤 사보에서 일상과 전혀 동떨어진 사진들을 주면서 시를 써보라고 했더니 깊숙한 곳에서 말라 빠져가던 시혼이 다시 촉촉하게 살아나는 것 같았다라고 쓰셨어요. 이게 말라 빠져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촉촉하게 살아나게 하기 위한 노력 같은 거를 따로 하실까요? 따로 하는 건 없는데 아무튼 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내줘야죠. 그래야지 시동이 안 꺼지게. 그렇게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하세요? 아니요, 해야죠. 그 사진이나 그림을 매달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보다가 시상을 떠올려서 시를 쓰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혼자서 100일장을 한달까 그런 기분으로 했는데 그런 확실한 계기가 주어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근데 또 시인님이 시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시를 변변히 쓴다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텐데 내 안에 힘이 그득 고일 텐데 시만이 내 삶을 정당하게 하리라 라고 쓰셨어요. 예. 시에 대한 애정이 아주 물씬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신이고 육체고 추스를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삶 바닥에 바닥까지 싹싹 태우게 되는 나날 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그득 고일 텐데 시만이 내 삶을 정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쓰신 마음과 또 고양이들 굶길 자신이 없다. 주어지는 걸 어쩌랴 라면서 바닥에 바닥까지 싹싹 태우게 되는 나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시 쓸 시간이 따로 나지가 않는 거겠네요. 늘어지는 야식 타임에 시를 쓰느라고 시간을 보내면 잠이 부족해도 힘이 나겠죠. 떳떳하고.
어떻게 제가 밤에 집으로 전화라도 걸어드릴까요? 앞으로는 시를 쓸 시간을 내야지요 라고 계속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조금씩 시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는 시인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황인숙 시인님 나오신다고 썼더니 저의 최애 시인이라며 많은 분들이 아주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친구일 확률이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들과 저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에게 시간을 좀 내어주시는 시인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예. 겁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대화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황인숙 시인님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